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편의 단점 고치기입니다. 남편의 단점,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5가지만 얘기해볼까 합니다. 가장 물론 흔한 거가 되겠죠. 첫 번째는 남편이 건강을 챙기지 않는답니다.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남편이 남의 앞에서 생각 없이 말한다. 셋째는 남편이 남 앞에서 나를 무시한다. 넷째는 남편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네, 다섯 번째, 이제 오늘은 5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편이 친구가 많다. 하나하나 볼까요?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 네. 담배를 핀다. 많죠? 술을 마신다. 음식을 막 먹는다. 골라 먹거나 가려 먹지 않는다. 운동을 안 한다. 검진을 안 한다. 많죠? 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합니다. 두 번째, 남 앞에서 생각 없이 말한다. 어떤 말일까요? 네. 어이없는 농담. 네. 썰렁한 농담이죠. 아니면은 분위기를 해치는 말, 또는 함부로 하는 말, 또는 정말 재수없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재수없는 말을 함부로 한다. 네. 그러거나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 네. 또는 자기가 센 척 한다든지 잘난 척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죠. 남 앞에서 생각 없이 말한다가 이제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다 남편 위해서 하는 말이죠. 남편의 몸 챙겨라, 어떤 사람은 만나라, 어떤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일에서는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일상까지 모든 거에 내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꼭 들어요. 네. 내 말은 안 듣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은 꼭 듣죠. 저한테 이제 부부가 와요. 부부가 와는데, 이제 남편한테 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부인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꼭 그러냐면은, 그건 내가 늘 한 말이다. 이 말이 꼭 빠지지 않죠. 근데 내 말은 안 듣는다. 바로 그거죠. 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조금 심각할 수 있는데요. 남 앞에서 나를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부 동반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싸우고 들어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희한하게요. 남도 배려하지만은 남의 아내를 더 배려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는. 네. 그러거나 남은 잘 배려하는데 나는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편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남의 편을 드는 것 같아요. 내 편을 들지 않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남편이 이게 그 말의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 해가지고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네. 내 편을 안 들고 남의 편을 든다. 네. 마지막으로요. 5번째요. 친구가 많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불러내면 반드시 나가요. 네. 나가기도 하고 또 수시로 이렇게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요. 그럼 내가 안주상이라도 내야 되고 뭐라도 차려야 되잖아요. 그것 아니더라도 여하튼 내 삶에 지장을 받잖아요. 내 편하게 있다가 이제 남편 친구 오면 내가 또 정장을 해야 되고 여하튼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수시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고치려고 하는 남편의 단점입니다. 네, 이런 남편의 단점 고치기 정말 스트레스죠. 네, 이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싸움이 돼요. 그래서 안 하고 참고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또 일부는 내가 맞춰주려고 하잖아요. 맞춰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맘이 힘들어요. 뭔가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네, 힘들어요. 네 번째는요. 정말 안 바뀌어요. 내가 정말 모든 정성과 치레를 다해서 별의별 걸 다 하는데도 정말 안 바뀌어요. 네, 정말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가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 남자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또 사고나 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전전긍긍 이게 스트레스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의 앞에 같이 가기가 참 무서워요. 두렵고. 남의 앞에 같이 가면은 이 사람이 또 무슨 썰렁한 소리를 하거나 생각 없이 하는 말을 해서 이것도 무한당하진 않나. 네?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인 거죠. 이 남편의 단점 고치기
네, 스트레스면서도 또 잘 안 되잖아요. 이 남편의 단점 고치기가 잘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남편은 나하고 다른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나하고 다를 뿐이거든요. 나는 이게 당연히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는 당연히 단점이고 이건 내가 그냥 온몸으로 느껴요. 예, 남편의 단점을 느낀다고요. 예. 그런데 정작 남편 자신은 그게 문제라고 또는 단점이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네,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또 조금만 더 나아가서요. 그냥 내 얘기만 갖고 아내들한테 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내가 맞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남편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남편의 단점은 실제로는 남편의 단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정말 단점이라고 하더라도 남편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나하고 그냥 다를 뿐이죠. 이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도대체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지장을 받거나 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인과 다를 뿐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숨은 이유는요, 칭찬은 안 하고 지적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하는 거는, 남편이 잘하는 거는 이제 하도 오래돼서 나한테는 당연한 걸로서 느껴져요. 그런데 계속 이 단점이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 남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9을 잘해요. 근데 하나를 못해요. 그러면은 잘하는 9은 눈에 안 띄어요. 이 못하는 하나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해서 고치기만 하면은 얘는 완전체가 될 텐데, 이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조금 남아있는 그것만이라도 완벽하게 고치고 싶은 내 욕구가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이유는요, 남의 남편과 내 남편 비교하기거든요. 네, 이렇게 부인들, 아내들끼리 만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남편 자랑하는 부인, 네, 아니면은 남편 홍구닥하는 부인.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남편을 자랑하는 부인을 만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뭐,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요, 정말 안 이꼽죠. 네, 뭐 잘났다고 저렇게 떠드나. 네, 그래서 속으로는 참, 네, 시기심이 납니다. 남편 자랑하는, 이렇게 친구를 만나면은. 반대로 남편 욕하는 부인을 만나면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공감을 하죠. 네 남편만 그런 거 아니야. 내 남편은 또 이게 문제야. 라고 공감을 잘합니다. 공감을 잘하면서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죠. 나는 내 남편만 단점이 많은 줄 알았더니 네 남편도 단점이 많구나. 딱 그러고 사는 거구나. 라고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면은,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비슷하면은, 단점으로 비슷하면은 공감하고 위로받고, 그런데 장점으로 가면은 이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비교입니다. 이게 이제 또 숨은 이유가 되는 거죠. 남편의 단점 고치기가 힘든 숨겨진 이유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는 상당히 미묘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문제가 있어야, 즉 단점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문제가 있어야 내가 산다. 또는 사회가 문제가 있어야 내가 산다.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네, 남편이 문제가 있어야 내가 산다. 여기에 숨은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등감, 하나는 상대적으로 나의 남편에 대한 열등감. 네, 남편에 비해서 내가 못하다고 느끼는 열등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존이라는 겁니다. 네, 남편을 나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남편한테 의존하니까 남편도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면은 남편이 나보다 못한 점이 있어야 내가 평등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못한 점이 남편의 단점입니다.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내가 평등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평등해지려고 하니까 남편의 문제, 단점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가요, 제가 의존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의존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문제가 있어야죠.
문제가 없으면은 의존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자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한다고 나는 생각해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내가 대신 해줘요. 네, 자꾸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적하는데 대신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공의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나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의존하니까. 자, 이제 남편의 단점 고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이제 아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남편의 단점 쉽게 고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죠. 남편의 문제가 있어야 내가 산다. 네,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진짜 남편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확인하려면은 내가 남편한테 의존하는가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또 거꾸로 남편이 나한테 의존하지 않는가 의존하는가 이것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필요한 거를 해주긴 하되 나 없이도 남편이 살 줄 알아야 되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뭐 영원히 없이 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없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남편도 그런가를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나 없으면 남편이 안 돼. 이렇게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편과 나를 비교를 하는데요. 남편과 나는 열등감을 주고받을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비교를 할 때 균형 비교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하고 비교를 할 때 균형 비교를 해라. 이게 똑같습니다. 남편하고 나를 비교를 할 때 균형 비교를 하라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 지적 능력이 높고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훨씬 잘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남한테 인정받는 일은 아주 큰 일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남자가 잘하는 일이지 내가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그걸 잘하고 싶으면은 내가 그걸 했어야죠. 나는 그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내가 원해서 나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뭐 하여튼 내가 현재 하는 게 남편은 못해요. 절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한 거죠. 서로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비교하고 싶다? 남편이 못하는 것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비교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계속 이제 그동안에 그 단점을 고치려고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이게 이제 지적이 됩니다. 근데 지적을 하고 싶으면은요. 네, 칭찬 먼저 해보세요. 뭐든지. 근데 정작 이 칭찬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칭찬거리가 잘 안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말하려면은 또 닭살이 돋아요. 네, 이게 말하는 게 뭔가 움츠러져요. 근데 지적을 되게 잘해요. 다다다다 하는데 칭찬은 정말 닭살 돋기거든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요. 아이도 똑같은데요. 네, 이제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못하는 거를 자꾸 얘기해 보세요. 너 이거 못하지, 이거 못하지, 그거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못하는 게 더 많아져요. 더 커지고. 더더구나 잘하는 것도 못해요. 이게 아이들한테 적용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남편한테도 적용이 돼요. 남편을 자꾸 지적만 해보세요. 잘하는 것까지 못해요. 못하는 건 더 못하고요. 그 반대로 해보시라니까요. 이 반대가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못하는 거는 그냥 모른 척 하고요. 잘하는 것만 잘한다고 해보세요. 이 잘한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편에 대한 가장 큰 칭찬은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마워입니다. 고마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뭐 쥐꼬리 같은 월급을 받아왔는데 이만큼 받아와서 고마워. 뭐든지 이 칭찬이 고마웁니다. 고마워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못하는 것도 뭐 당장은 아닌데요. 점점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단점, 내가 장점을 고마워하잖아요. 단점도 점점 없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부인들과 만나서입니다. 아내들끼리 만나서,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수다를 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수다 떨기라고 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대화를 하면은 꼭 남편 헝구닥이 나옵니다. 그게 주된 거죠. 네. 그 헝구닥이 나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네, 공감하고 위로한다 그랬잖아요. 맞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 헝구닥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라는 거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이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거죠. 장점만. 네, 자랑할 때는 그동안에는 이제 속에서 시기심이 났잖아요. 뭐 지가 뭐 잘났다고 저렇게 저런 소리를 하나. 이제 시기인데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냥 듣고만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크게 부러워해 주세요. 네 남편이 그러냐? 어쩌면 이렇게 그냥 크게 맞장구 쳐주고 부러워해 주시라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내 남편의 단점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네, 남하고 얘기할 때는요. 내 남편의 단점은 얘기하지 않고 내 남편의 장점을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남편은 이래. 자랑하러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래. 그런데 단점은 얘기하지 않고 장점만 얘기하는 거죠. 네, 좀 다르죠. 그냥 자랑하거나 내가 과시하고 싶어서 우리 남편 승진했어. 우리 남편 월급을 갖다가 이만큼 받아와. 우리 남편 이번에 사업을 이만큼 크게 했어. 그런 거를 들으면 내가 쪼그라지죠. 네, 그런데 그런 거 말고라도 우리 남편은 예를 들면은 집에 와서 자상해. 아니면은 애들을 잘 봐.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 일 같이 자랑거리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네. 담담하게. 예, 그러면은 조금 아까 제가 자랑하는 그 남의 남편 제가 부러워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 아내한테. 근데 희한하게요. 내가 부러워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이, 그 아내가 나를 부러워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해보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남편과 동일시하지 않기. 남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 앞에 나타날 때 생각 없이 말하고, 무례하고,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민망하고, 죄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남편을 동일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남편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남편은 나고, 남편이 욕을 먹으면 남편이 욕을 먹는 거지,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남하고 부딪힌다? 그건 남편의 문제죠. 그 부딪히게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지적하면은 남편이 그걸 안 바꾸는데요. 남편이 남하고 부딪혀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있지 말고, 내가 그걸 커버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직접 부딪히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고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남이 고쳐주는 거죠. 그 기회를 내가 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남편이 이제 친구를 좋아해서 자꾸 친구를 집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흔쾌히 응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싫잖아요. 그러면 노를 하세요. 그래서 yes, no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네, 좋으면은 좋다, 싫으면 싫다. 요구에 대해서는요. 네, 그런데 그걸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네, 네. 싫은데도 좋다고 하고, 좋은데도 싫다고 하지 마시고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일관되게 하면 남편도 이제 일종의 지침이 생겨요. 이럴 때는 데려와도 되고, 이럴 때는 안 되는구나. 이걸 명백히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저절로 고쳐집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편의 건강 스스로 챙기게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챙겨줘도 남편이 안 챙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건강은요, 스스로 챙겨야지 누가 챙겨준다고 이게 챙겨지지가 않거든요. 아이들 초기에 내가 아이를 이제 갓난아기를 양육할 때는 내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었잖아요. 아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이게 능력입니다. 내가 대신해 주면은요, 남편은 그 건강을 챙기는 능력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신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뭐를 대신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하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은 나는 그냥 해요. 검진을 받는다? 나는 혹시 남편 안 받는다? 나는 받아요. 근데 같이 하자고는 해야 되겠죠? 같이 가서 받자. 근데 남편이 안 받는다? 그럼 나라도 받으세요. 운동하라. 근데 남편이 안 해요? 그럼 나는 하세요. 근데 나는
같이 가자고는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니까 남편이 이걸 어떻게 그 해독을 시키지? 그래서 술에 좋은 음식, 술에 좋은 약 이런 거 다 챙기시잖아요. 술 먹고 온 다음 날 뭘 해드려요? 콩나물국을 해주든지 뭐 해장국을 해주든지 이게 이 속이 풀어지라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남편은 술을 더 마셔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런 행동을 계속 건강에 위해되는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지적을 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을 들어와도요. 술을 먹고 들어와도 얄짤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뭐 아침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해주는 그냥 아침을 해주면 돼요. 특별히 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밤늦게 들어와도요. 라면 끓여준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쿨쿨거리고 자세요. 네? 네, 절대로 남편이 하는 행동을 내가 보상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부인들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고. 그 진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요, 내가 다르게 보세요. 남편 바꾸기 굉장히 쉽습니다.